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누구의 마음도 밝지 않지만 새해는 그냥 마음대로 이제 떠버렸기 때문에 새해가 정말 밝았고요. 지금은 2025년 1월 2일이고 저는 저녁 7시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녹음을 한번 했는데요. 녹음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은 어둡게 이야기해준 덕분에 좀 더 같이 공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밝은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너무 이런 어두운 마음에서 잠시나마 환기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일상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해에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이제 분향소에 간 일이었거든요. 1월 1일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일상을 덤덤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계속 그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오는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화가 가득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화가 너무너무 정당하고 우리는 이 화를 정말로 오래오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왠지 거의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뉴스를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들을 만한 콘텐츠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원래 비욘세가 항상 제일 잘하는 일이고요. 물론 저희는 일상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일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무조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저희 지금 마음속에 있는 너무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뉴스에서 하는 이미 다 들은 이야기에 대한 규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좀 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저 스스로한테 너무 이번 주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 일상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사연도 하나 읽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세월호와 이태원과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려면 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일상을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장기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한 10시간, 12시간 뉴스를 보면서 사이사이에 끼워 볼 만한 콘텐츠 추천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힐링물일 수도 있고요. 유튜브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지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잔잔한 걸 보고 있으면 또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흡인력 있는 걸 보고 싶다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웃기는 걸 보고 싶다 일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최근에 봤던 것들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추천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들을 좀 같이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새해를 맞자마자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갔었고요. 거기 지금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아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어린아이, 노인, 여성, 외국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저만 해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분향을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헌화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누구 하나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슬펐다. 우리는 이런 정말 큰 참사를 너무 많이 겪어서
어디에서 부스에서 국화를 받아서 일렬로 선 다음에 다 같이 헌화를 하고 이제 묵념을 하고 빠지는 이제 요거를 저 말고도 굉장히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고 있었고 왜냐면 해봤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의 누군가의 분향소는 계속해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선을 짜서 이제 이번엔 심지어 이제 3열 체제로 해가지고 3열씩 하고 제일 앞줄이 헌화하고 제일 뒷줄로 빠지면 두 번째 줄이 한 발짝 앞으로 가서 헌화하고 뒤로 빠지고 세 번째 줄이 헌화를 하면 다 같이 묵념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잘 돼 있는 매뉴얼과 너무 막힘없이 이제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잘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슬펐고요. 그래서 저도 1월 1일을 그렇게 친구랑 같이 맞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각자가 이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쨌든 일상에서 활력을 얻어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는 방식을 택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일상을 지킬 방법을 찾으실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두 개를 병행하고 계실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아 막 이렇게는 연락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1월 1일엔 아예 못했던 것 같고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못했던 것 같고 이제 1월 2일이 됐을 때 그냥 최근에 이제 연락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들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작년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얘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그냥 올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복을 많이 받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최대치로 불운한 시대에 최대치로 불운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TV로 계속 마주하면서 서로의 복을 빌고 올해 행운을 빌어주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새해 인사도 좀 정말 적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최소화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올해는 정말 별로 안 보냈습니다. 거꾸로 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축제 분위기처럼 원래 12시가 지나면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러쉬가 있는데 올해는 좀 다들 차분했었던 것 같고 단톡방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든 얘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2025년을 맞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정말 세상 모든 일이 어떤 해상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혹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동물권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중요한 문제들. 근데 결국은 그게 내가 어떤 것을 좀 더 생생하게 바라보느냐의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유독 나한테 좀 더 정말 망점이 하나하나 다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피부에 와닿고 이상하게 나한테 좀 더 가까이 있는 문제로 느껴지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나한테는 좀 더 아프게 와닿는 타인의 고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만 해도 길고양이도 소중하고 강아지도 소중하지만 똑같이 시간과 장소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구조해서 임시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걸 우열을 가리는 것에 하등의 의미가 없는데도 결국은 사람은 나한테 더 생생한 고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더 슬퍼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기로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해상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게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펫샵에서 강아지 하나를 사면 결국은
목연은 또 다른 아이를 낳아야 된다.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출산을 하게 만들고 사람이 돈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출산을 야기하게 되고 그게 동물한테 너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라는 걸 알아서 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그게 되게 와닿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정원이가 오니까 그게 더 강해졌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큰 모순이란 말이에요. 동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펫샵 소비를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동물의 사체를 섭취하고 있고 구매해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축산업이 굴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결국은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시급해라고 하는 것부터 사람들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해상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비욘세를 하면서 많은 비건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더 이상 육식이 예전처럼 즐겁지는 않지만 특히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어떤 고통을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외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외면하면서 사는 게 너무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정작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바로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친구들 간의 관계나 이런 데에서도 누구의 고통이 나에게 더 생생한가, 누구의 얘기가 나한테는 더 한 줄만 들어도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속상했겠다가 한 번에 와닿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정말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살면서 쌓인 데이터나 이런 것 때문에 해상도가 한껏 높아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크게 공감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났을 때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세월호를 겪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론은 이렇게 기능할지도 몰라 뭔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난리가 날지도 몰라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가 없었으면 에어포켓 같은 얘기를 알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도 뭐 랜딩 기어라든가 버드 스트라이크나 컨트롤 타워라는 말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너무 부재해서 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껏 해상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겪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절대적인 양은 비슷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나 어떤 무력감이나 공포나 스트레스, 슬픔 같은 것들이 몇 배가 더 생생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와 동력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걸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자가 처벌이 되는지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다들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를 이제 끝까지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관심의 정도는 비슷하더라도 여기에서 느끼는 무너지는 마음이 굉장히 크니까 다들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되게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비욘세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타이밍이 맞으면 마파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이제 다들 힘들구나, 지쳐있구나, 슬프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겠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아픈지. 슬프고 아픈 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슬프고 아파야만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지만 당연히 슬플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 일상을 뒤흔드는 이유가 뭘까?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절주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고 필요한 만큼 슬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너무 애도를 하는 것도 어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국가가 강요하는 애도의 방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밥줄이나 이런 것들을 쥐고서 해야 될 진상규명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됐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를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뭔가 힘을 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일상을 잘 꾸려 나가면서 잊지 않고 항상 뉴스도 확인하고 들어오는 소식들도 지켜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예전에는 뭐 애도기간이나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예능 작가니까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그런 축제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실제로도 많이 결방 처리가 됐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면 지금은 내 생계가 위협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탓해야 되는가? 이걸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특히 제 주변에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참사를 유발해서 결국은 지금 당장 생계가 걸린 사람들의 삶을 뒤흔든다라는 어떤 걸 보는 눈도 다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히 갖는 어떤 위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좀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원분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이걸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답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의는 다 있다는 생각이 예전보단 많이 들어서 친구들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게 몸살나고 할 만한 뭔가를 한 적도 없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있는 정원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시보호하고 가족을 찾고 있는 하리 얘기를 한 김에 또 하리 계정을 홍보해볼까요? HARI.IMBO 가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하리.임보 해서 제 SNS나 그리고 정원이 SNS에 보면은 또 링크가 있는데 정원이랑 격리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두 강아지 케어라도 안 했으면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었겠다.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무기력한 날들인데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비욘세 방송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들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상의 어떤 루틴 중에 하나로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5년이 넘어갈 때 들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똑같은 노래를 듣거든요. 새해에 저는 아바의 해피 뉴 이어라는 노래를 듣거든요. 이게 노래가 부르려다가 관둬야 되겠어요. 이거는 어떤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잘 부를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가사가 보통 다른 새해 노래랑 다르게 우리는 지금 너무 공허하고 우울하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피 뉴 이어를 말할 때예요 라고 하는 가사거든요. 근데 원래는 노래가 좋아서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좀 인상적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들었던 건데 이번에는 가사가 또 듣다 보니까 꽂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사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러니까 해석한 버전을 소개해보자면 샴페인이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끝났어요. 나와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어딘가 길을 잃은 기분으로 그리고 우울한 채로 파티는 끝났고 다가오는 아침은 너무나 회색빛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는 말할 때인 것 같아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모두가 모든 이웃이 친구가 되는 세상을 꿈꾸게 되기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삶의 재 속에서 인간은 정말 바보 같아요. 인간은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질질 끌고 살아가요. 길을 잃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가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저에게는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꿈들이 바닥에 떨어진 파티 후의 색종이 조각보다도 나을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나가고 다가올 또 다른 1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 이번에 정말 들으면서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라고 오랜만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맞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해피 뉴 이어 이런 무드 속에서 맞이하지 못한 어떤 애매한 기분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두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왔던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벌꿀오소리님께서 2024년 말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비욘세닷컴에서 후원하기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소원을 이루면 꼭 혼세님께 후원금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꺼번에 소원을 2개나 이룬 셈이죠. 그런데 문득 혼세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후원을 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명의 동화작가입니다. 문해창작과에 다니던 23살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출판사 사장님의 눈에 띄어 얼결에 데뷔를 했어요. 그 후로 2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저는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한 무명 작가였어요. 신춘문예나 문예지로 정식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인정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확신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방황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온갖 책을 쓰다 보니 어느새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엔지니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에 비욘세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혼세님은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팟빵에서 댓글을 나눈 적도 있고 혼세님 인스타에 제가 남긴 댓글이 캡처되어 올라간 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요걸 보고 누군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댓글을 캡처해서 SNS에 올리는 일이 정말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으며 나이도 많은데 어째서 혼세님에게 이토록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제가 비혼이 아니라 기혼이라는 게 들킬까봐 제 아이를 조카라고 속여서 글을 쓴 적도 있답니다. 웃기죠? 웃기네요. 다시 후원금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상금 중 일부입니다. 그래요. 제가 데뷔 후 처음으로 큰 상을 받았답니다. 장편 동화가 아동문학대전에서 떡하니 대상을 받았지 뭐예요. 누가 시키지도 돈을 주지 않는데도 혼자 악착같이 매달리며 써나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모전에서 떨어졌어요. 언제나 낙선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누락된 사람 같았어요. 100장짜리 서류 봉투 한 묶음을 거의 다 쓰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저는 대상을 받게 됩니다. 썩 괜찮은 이야기의 결말이지 않나요? 차가운 거절과 실망을 벗어나 따스한 축하와 격려 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 상금을 아주 소중히 쓰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가르쳐 돈을 벌고 있으니 생활비로 쓰지는 않아도 돼요. 절반은 저축하고 엄마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온 가족과 한우 파티를 했어요. 기부할 단체를 찾는 중이에요. 새 노트북도 갖고 싶어요. 혼세님 그때 좌절한 저에게 다 지나간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겨내야지 하고 어깨 툭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식탁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글을 쓸 때 곁에서 끊임없이 말 걸어주어서 큰 힘이 됐어요. 혼세님과 나누는 대화는 늘 흥미롭고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때만큼은 외롭지도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혼세님이 제 친구가 되어줬으니까요. 내년에도 저는 열심히 글을 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서 절절매지 않고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겠어요. 이토록 큰 힘을 얻었으니까 다음 시즌으로 기운차게 건너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풀어내는 이야기가 세상을 꽉 채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겨내요. 더불어 혼자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작가님이라 그런가 굉장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의아했거든요. 평소에 이제 그 청취료 결제를 할 수 있게 비욘세닷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평소에 받는 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와서 사실 저도 연말에 하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임시보호하기를 시작하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홧김에 데려온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인 게 아닐까? 어쨌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을 돌려주시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의 좀 특징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다 그냥 본인이 잘나서 된 일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거는 비욘세가 있어줘서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저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맥주 진짜 잘 사 먹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리가 아픈 데가 많아서 이제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DM으로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어쨌든 제가 한 결정이잖아요. 하리를 데리고 와서 입양을 보내보자라는 거는 제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3자의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제가 받아도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거절을 하고 고사를 했더니 또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먼저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이거는 그냥 저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후원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어려운 보호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신 도움 주셔도 된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보호소에 중형견이 들어갈 캔넬 2개를 후원을 해줬다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비욘세님이랑 같이 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정말 나는 어디에서 이런 청취자를 자꾸 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리를 많이 다들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입양 홍보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돈이 정말 너무 썩어난다 너무 남아돈다 이런 분들은 보호소 쪽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소 말고도 아까 제가 한참 어떤 해상도에 대한 요즘에 드는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뭔가 스스로가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곳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고구마를 보내주겠다 막 이런 정말 따스한 연락이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어떻게 제가 다 잘 해가지고 좋은 집에 입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홍보 많이 해주시고 입양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벌꾸로소리님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때 그 댓글을 캡처해서 제가 SNS에서 올린 것 자체도 저도 여기에서 벌꾸로소리님한테 받은 위로가 커서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벌꾸로소리님은 계속 제 덕분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걸 왜 못 쉬고 앉아있겠어요? 여기서 서로 받는 인터랙션과 이 응원이 정말 너무 크다고 느껴가지고 다 지조차고 못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시기에 이걸 또 소개하게 돼가지고 우울한 상황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따뜻하고 용기가 나는 응원이 되는 그런 사연이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긴긴 싸움을 아주 잘 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는 사이에 끼어볼 만한 좀 말랑한 콘텐츠들. 말랑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랑하다는 게 정말 좀 톤 자체가 대사도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막 약간 이런 힐링물의 느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당장 쳐보시고 싶은 인간들을 그나마 잠시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중의적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일 최근에 본 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이걸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정말 컸던 게 뭐냐면은 제가 너무 뉴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본 콘텐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창작자로서 일부러라도 다음에는 시간을 내서 좀 봐야겠다. 보면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넷플릭스에 있는 No Hard Feeling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나온 작품인데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진짜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고요.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약간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지금 그 콘텐츠 추천하다 또 화를 내게 되는데 No Hard Feelings 제목을 이걸 이따위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런 걸 다 번역을 해줬는데 요즘은 번역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안 그래도 No Hard Feelings로 검색을 했더니 자동 완성으로 No Hard Feelings 뜻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 국민이 당연히 영어를 다 해야 된다는 듯이 이런 좀
약간 이런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번역하자면은 뭐 나쁜 뜻은 없어. 막 악감정 가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거 지금 돈룩업 때처럼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번역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로 된 제목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화만 자꾸 내면서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니퍼 로렌스가 뉴욕에 있는 어떤 뉴욕 근교에 있는 그 휴양지에 혼자 사는데 뭐 우버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거의 토박이처럼 계속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이제 자동차를 압류를 당하게 되면서 갑자기 돈이 이제 급전이 필요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룬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라기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인 결말을 봤을 때는 제니퍼 로렌스 본인의 성장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약간 웃기는 대사나 웃기는 코드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 좀 가볍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봤는데 역시나 그냥 딱 기대한 만큼 과하지 않고 좀 진짜 말 그대로 말랑말랑하게 재미있게 봤다. 그래서 노아드 필링스도 추천이고요. 그리고 뭐 비욘세에서 나왔던 작은 아씨들 그레타 거윅 감독님의 작은 아씨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작은 아씨들을 테마로 원고 청탁을 하나를 받았어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예, 역시나 정말 마음이 따스워지는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시얼 샤로넌, 뭐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뭐 엄청난 그 초호화 캐스팅인데 이번에도 다시 봐도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역할인 로리는 정말 별로다. 정말 별로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 로라던 메릴 스트림 막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재미있게 다시 봐도 재미있게 봤어가지고 좀 따뜻한 겨울 분위기 나는 영화를 원하시면은 요것도 정말 추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거 중에 또 약간 코미디 느낌 스릴러인 척하지만 사실은 코미디에 더 가까운 시리즈가 있는데 완벽한 우리 집으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인사건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끌고 가는 영화라 뭔가 그쪽에서 트리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 완벽한 우리 집으로라는 작품도 있는데 요거는 프렌즈의 피비 있잖아요. 리사 쿠드로가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오 피비 너무 반갑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일단 요거는 그 흡인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계속 보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마지막 엔딩에서 쪼는 걸 진짜 잘한다. 그리고 좀 심각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완벽한 우리 집으로가 이제 처음에 오프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미국에 있는 되게 멋있는 저택인데 여기를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러 와서 각자 이 집을 원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이런데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있고 그거를 이제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살인사건을 둘러싼 이야기이기도 해서 요거 자체가 힐링물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나는 무조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걸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지금 그냥 뭔가 나를 정신없게 휙휙휙 이렇게 정신없게 해줄 콘텐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근에 나온 콘텐츠인데 저는 이건 되게 시간도 잘 가고 되게 잘 봤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약간 이런 미스테리를 숨기고 있기는 하지만 전개 자체는 빠르고 중간중간에 대사가 좀 웃기고 이런 콘텐츠들을 좋아하는데 지니 앤 조지아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지니 앤 조지아가 그 지니라는 어린 나이에 딸을 낳은 어떤 그런 싱글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엄마 역할을 맡은 그 캐릭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지니 앤 조지아는 전 사실 이게 나중에 시즌이 계속 거듭되는데 요거는 저는 시즌 1, 2 정도까지가 괜찮았던 것 같다. 그 뒤로 갈수록 이건 저의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앞에 내용이 막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고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즌 1, 2 정도까지가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요 두 개는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지니 앤 조지아도 여러 가지 사건을 중간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범죄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요 두 개는 그런 시간이 빨리 가고 훅훅훅 킬링 타임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콘텐츠로는 추천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너무 웃긴 거 보고 싶다. 일단은 재밌는 거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좀 약간 빠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제가 웃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틀어서 보는 영화고 이거에 이렇게까지 웃는 저를 좀 수치스러워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나쁜 이웃들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나쁜 이웃들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을 보셔야 되고요. 세스 로건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즈번이라는 호주 배우가 있는데 로즈번이 나오고 그리고 잭 에프론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막 아이를 낳은 갓난아기를 낳은 부부가 옆집에 이제 새로운 이웃이 와가지고 봤는데 그 미국 대학교 보면은 대학교 그 남학생 클럽들 있잖아요. 막 클럽하우스 크게 해가지고 막 위에 막 선배들 이름이랑 막 이런 우리는 되게 유서 깊은 클럽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맨날 비어퐁하고 여자애들이랑 놀고 술 먹고 하는 그런 클럽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클럽 하우스가 이제 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얘네랑 이제 계속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정말 어떤 옛날에 행오버가 나는 되게 웃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이런 빠은 미국식 개그도 나는 재밌다 하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나쁜 이웃들을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요 안에 들어간 모든 코드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웃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나쁜 이웃들 영화도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금방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내용도 좀 따뜻하고 한 게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꽁트가 시작된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따뜻하면서 동시에 웃기는 드라마나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본 드라마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잖아요. 그 연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비교적 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던 작품인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개그맨으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친구들 셋이서 막 소극장에서 계속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든 잘 돼보려고 하는 어떤 청춘이 있고 이 셋을 응원하는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서로를 좀 이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내용 자체가 좀 대사가 좀 웃긴 것들이 되게 많고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또 되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도 진짜 잘 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말연시에 볼만한 그래도 좀 약간 따뜻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꽁트가 시작된다도 추천드리고 그 나는 픽션에서 별로 이렇게 뭔가 확 몰입되는 일이 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도 라인업에 하나를 넣어보자면 최근에 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구매하세요. 쇼핑의 음모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걸 정말 보면 여러분 소비를 진짜 많이 안 하게 되고 실제로 저도 이거 보고 나서 그냥 사려고 했었던 거를 당근마켓에서 찾는다든가 물론 구매는 또 한 거예요. 근데 당근마켓에서 찾는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좀 많이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물건을 그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고 사실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는 다큐멘터리의 대부분이 용기가 안 나가지고 좀 못 보게 되잖아요. 회피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사실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크게 막 트리거가 되거나 너무 많이 뭐 힘들거나 한 테마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리고 그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에서 일했던 사람, 아디다스에서 일했던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생생해서 잘 와닿아가지고 저는 지금 구매하세요 쇼핑의 음모도 재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계속 회피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는 마음으로 제목만 소개를 해보자면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친구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식습관을 많이 바꾸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같이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꼭 이번 주 안에 보고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집에 뭐가 많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빨리 좀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요 건강을 해킹하다랑 미니멀리즘은 제가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팟캐스트를 편집할 때 내성 발톱 치료 영상을 보면서 팟캐스트를 편집합니다. 왜냐면 내성 발톱 치료 영상이 귀로는 딴 걸 들어도 되면서 눈앞에서 뭔가 변화가 확확 일어나고
하는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내성 발톱 치료 영상 많이 본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본 걸 또 보고 뭐 나중에 막 귀지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블랙헤드 제거도 가지만 늘 내성 발톱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카페트 청소하는 걸로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하는데 결국은 꼭 돌아오게 돼서 뭐 내성 발톱을 치료하는 유튜브 중에서는 뭐 무좀 발톱, 내성 발톱 이렇게 치료하는 유튜브 중에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풋풋한 리쌤 제가 잘 보고 있고 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풋풋한 리쌤을 본다 그러면은 뭐 족보 있는 그녀들 조원장의 풋솔루션 요런 어떤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제 알고리즘에 뜨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여러 사람 엄지발가락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왜 내성발톱 유튜브 영상을 보는가, 치료 유튜브 영상을 보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인생에 대해서 알게 돼요. 뭐 안전 작업화를 신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뭐 많이 걸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인생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잘 어떻게 포장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기는 하지만 좀 진심인 게 사실 지금 저저번 주였나? 혼방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아직도 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기 전에. 근데 그때 왜 아직도 대통령이 있나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후 7시 기준으로 2025년 1월 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대통령이 아직 그 체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조사받으러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빨리빨리 제자리를 못 찾고 해결이 안 나는데 내성발톱 유튜브나 귀지나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 카페트 청소하는 거 보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저는 아마 다 저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단시간에 어떤 문제점이 빠르게 해결되는 거를 개선되는 거를 보는 데에서 오는 그런 대리만족? 쾌감? 같은 것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엄지발가락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돌려보는, 다시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말 한 거를 편집하면서도 그 발가락 보면서 편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고 발가락을 보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이 부분 잘라야겠다. 호흡이 이상하다 하는 것들 정리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내성발톱 유튜브 영상을 본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또 다 달라요. 다 유튜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한번 발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콘텐츠 소개를 대단하게 해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결국은 제일 열정을 다해서 소개하는 거는 내성발톱 유튜브 정도고 나머지가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이런 소개였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뉴스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한동안 아마 저희는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봐야 할 테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번 기회에 많이 지켜봐야 할 텐데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볼만한 여러분들의 최애 콘텐츠 추천을 받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10시간 뉴스 보고 또다시 10시간 뉴스 보기 전에 그 사이에 끼워서 보기 좋은 어떤 전투력을 충전할 수 있는 힐링 콘텐츠를 추천을 받을게요. 그래서 추천하시는 이유랑 제목 같은 것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비욘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한번 모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 소망을 사실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가 너무너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새해에 뭘 할까 이런 계획을 아마 못 세우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뭐 세운 계획이라고는 어쨌든 계속 돌아가는 상황 잘 주시하기 그리고 하루 입양 보내기 가계부 쓰기 뭐 정원이랑 루틴 지키기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이나 새해 다짐 같은 것들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요걸 제가 이걸 이제 언제까지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청취자분들은 또 게으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1월 1일에 주변에서 자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라도 세워야겠다 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10날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뭔가 계속 희망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새해 다짐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도 한번 써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지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자잘한 거여도 되고요. 뭔가 큰 목표가 있어도 되고 다들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내주시면, 예전에 한번 비욘세가 그런 거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연말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 답장을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하셨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beyonce.com 사연 보내기 게시판 아니면 behonses@gmail.com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해 목표, 새해 소망, 다짐 뭐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먹고 있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거는 같이 잘 모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정말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클로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다들 너무 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 곤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긴 미래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당장 맛있는 밥 먹고 잘 씻고, 어쨌든 우울은 수용성이니까 잘 씻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서로가 옆에 있다는 걸 늘 잊지 않으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는 사이에 스스로의 어떤 마음 건강을 제일 최우선으로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에 분노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만한 의지가 있다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너무 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참사 끝에 뭐라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화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아끼기 싫을 때는 이 화력을 아껴보자라는 마음으로라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너무너무 아끼셨던 그 한 명 한 명을 아끼셨던 모든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말도 너무나 성급한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어떤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아무것도 부당한 일 겪으시지 않고 적합한 모든 대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정말 잘 지켜보고 필요할 때 목소리를 많이 내기로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요. 대신에 새해 손 많이 잡으세요 라는 말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같이 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